이미 홍장원의 진술은 스스로가 계속 번복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메모를 어디서 했냐. 그거를 그 공간 공터에서 했다고 했다가 CCTV 문제가 밝혀지자 다시 또 진술을 사무실에서 메모한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메모를 어디서 했느냐, 사무실에서 했느냐, 공터에서 했냐는 방송을 스튜디오에서 하냐, 야외에서 하냐 수준으로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CCTV까지 그 국정원에서 헌재가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말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장원의 진술은 통상적인 재판에서는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진술입니다. 저 메모를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이 혼자서 그냥 어디서 쓴 거라면 네. 메모의 뭐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저 정서를 한 것은 보좌관이 정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으로 하여금 정말 그 전에 실제 흘려 쓴 메모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쓴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CCTV의 시간은 실제 시간과 수초에서 수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CCTV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비추는 CCTV만 이제 볼 것이 아니라 홍장원 장관이 어디를 갔는지 그 동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전화를 한 내용 그리고 실제 그 저 공터와 사무실과의 그 장소는 한 3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아마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장원 메모는 탄핵 공작, 방첩사 지원하라는 전화를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간첩을 좀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누구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형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안폰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바빠서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불러주는 명단을 그때부터 받아줬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밤에 작성한 체포 명단과 12월 4일 오후에 작성한 체포 명단이 동의를 합니까? 명단은 다 동일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거 다 공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이랑 지금 홍장원 차장이 같이 뭔가 이 합심해서 지금 탄핵 공작을 펴고 있는 거다. 말을 지금 좀 바꿔서 왜곡해서 지어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은 메모가 보겠습니다. 윤 측, 내 통설 주장했지만 홍장원 복귀된 체포조 명단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복귀한 메모가 뭐 4개, 5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메모 자체가 다 동일한 내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사실 기존에 앞서서 쭉 얘기 계속 논란이 됐었던 부분과 같은 내용이 어제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 윤 대통령이 한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원 변호사님,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인형 사령관이 이게 작전통이라 수사를 잘 몰라서 수사를 잘 안 해본 사람이라서 의원들 동향 위치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불필요하고 잘못했다고 나도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엄이 수사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 수사 상황이라고 윤 대통령은 보는 수사는 뭘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계엄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고성 계엄과 수사 상황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선관위에 그 네. 군을 투입한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 선관위 있는데요. 얘기를 하고자 한 거다. 예,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혐의점을 찾는 거, 네. 그거는 수사거든요. 그리고 계엄을 하면 영장 없이 그 체포나 이런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예 그러니까 수사라는 상황을 배제하고 그 계엄이 진행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선관위에 일단 계엄군이 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뭐 그 서버를 그 지켜보는 그런 장면도 사진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홍장원의 진술은 이미 홍장원의 진술은 스스로가 계속 번복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메모를 어디서 했냐. 그거를 그 공간 공터에서 했다고 했다가 CCTV 문제가 밝혀지자 다시 또 진술을 사무실에서
메모한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메모를 어디서 했느냐, 사무실에서 했느냐, 공터에서 했냐는 방송을 스튜디오에서 하냐, 야외에서 하냐 수준으로 이거는 헷갈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CCTV까지 그 국정원에서 헌재가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말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장원의 진술은 통상적인 재판에서는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진술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뭐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느냐, 야외에 나가서 방송을 하느냐랑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건데 메모를 밖에서 공터에서 했는지 이 국정원 안에 사무실로 들어와서 했는지 여부가 말이 바뀌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실제로 이 헌재 이 십자 변론이 있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증인인 홍장호 전 차장의 22시 43분 본청을 나서는 것이 보입니다. 메모를 작성했다는 장소와 시간도 본인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면 과연 그 메모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체포 명단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모 실물 직접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갖고 나왔습니다. 국정원 CCTV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절한 시점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이 국정원 이 사무실 들어간 CCTV 당시 모습을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시 58분에 앞봉터에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10시 58분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 실제로 사무실에 11시 6분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주장을 지금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은 실물 메모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CCTV 공개한 게 맞는 건지 내가 되묻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홍장원 차장은 뭐 CCTV고 뭐고 시간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실물 봐요. 이게 원본이라니까요.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지은 변호사님. 근데 아까 이 보이신 것처럼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메모에 그게 원본이라고 하는데 메모의 진실성이 확보가 되는 거냐 담보되는 거냐를 또 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메모를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이 혼자서 그냥 어디서 쓴 거라면 네. 메모의 뭐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다행히도 저 정서를 한 것은 보좌관이 정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으로 하여금 정말 그 전에 실제 흘려 쓴 메모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쓴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이제 CCTV 부분은 그거는 쟁점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논란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네.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CCTV를 저 시간대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해보면 아마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CCTV의 시간은 실제 시간과 수초에서 수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CCTV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비추는 CCTV만 이제 볼 것이 아니라 홍장원 장관이 어디를 갔는지 그 동선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전화를 한 내용 그리고 실제 그 저 공터와 사무실과의 그 장소는 한 3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아마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혼자 본인이 뭐 이렇게 적고 이랬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이걸 다시 이 정서환 보좌관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 혼자만 주장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증인 비슷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정서환 보좌관에 대해서 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그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메모를 정서했다니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곽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메모 받아 적은 정서환 보좌관이 현대고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 친구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제 홍장원 차장이 뭐라고 했느냐. 보좌관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저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기자들도 궁금하죠. 친구인 건가?
싶어서 봤는데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이 정서한 그 보좌관이 친구란 얘기 이거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정원의 친구가 없습니다라고 또 전해 왔습니다. 지금 이게 원 변호사님.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는 정서한 보좌관이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친분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같이 일종의 뭔가 짜고서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홍장원의 진술이 사실 네.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네.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친구인지는 내가 잘 모른다 정도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고등학교 졸업한 거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공백으로 두고 있죠? 마찬가지로 한동훈 측의 해명도 똑같아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네. 국정원에 현대고등학교 졸업한 지인이 없다 이 정도는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인이고 친구는 아니다 일 가능성이 있단 말씀인 건가요? 그 이정재 그 탤런트 영화배우 이정재 씨하고 밥을 먹었는데 네. 그게 그 전에 굉장히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정재 씨가 최근에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분이 없다고. 네. 밥은 먹었는데 그러니까 친구다, 친분이다 이런 거는 굉장히 교묘한 답변을 하는 것 같고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 그 부분은 좀 똑바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현대고를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그 보좌관이 그 여부는 팩트에 해당하는 영역인 거고 친구냐 지인이냐 진짜 하나도 모르냐 이거는 그 다음 인지 과정의 어떤 그렇습니다. 인식의 이 문제인 건데 좀 교묘하게 말을 좀 회피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분명한 거는 뭔가 이 정서한 보좌관도 좀 수상하다라는 입장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